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자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계신가요? 가진 게 굉장히 많으신가요? 아니면 가진 건 지금 빚밖에 없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항상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이라는 건 운이 굉장히 크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거진 1년 동안 많이 받아본 결과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이유도 재물에 관해서가 굉장히 질문이 많으셨어요. 언제쯤이면 내 삶이 좀 풍족해질까? 아니면 빚은 언제 깔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재력을 가지신 분들은 언제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을 하면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창업을 하셨는데 같은 상가 안에서 옆집하고 본인하고 그 오픈 날짜가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통돼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통삼겹살이라고 하죠. 벌집 삼겹살. 이거를 그 숯불에 구워주시는 이걸 창업을 하신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옆집은 그 냉동 삼겹살을 파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 브루스타로 불을 켜서 철판에 굽는 그런 방식 아시죠 여러분? 그런 냉동 삼겹살 집을 오픈했고, 저는 통삼겹살, 통벌집 삼겹살을 숯불에 구워주는 그런 삼겹살집을 오픈을 했는데 가격 차이가 1인분에 2,000원 밖에 나질 않았대요. 그리고 오픈 시간도 똑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감 시간도 비슷했겠죠. 근데 결과가 오픈빨부터가 너무 차이가 났던 거예요. 저 옆집은 웨이팅이 1시간 반까지 기다릴 정도로 줄이 길게 서 있고, 이 집은 하루에 2테이블 받냐 3테이블 받냐 이 정도로 지금 너무 갈렸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업종을 바꿔야 되는 건지 토고사를 잘못한 건지, 토고사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옆집은 뭐 토고사도 안 하고 떡도 안 돌리고 했는데 나는 토고사도 했고, 어떤 알고 계시던 선생님을 모셔서 토고사도 했고 떡도 돌리고 돼지머리도 올리고 다 했는데 오픈부터 이렇게 차이가 난다.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저희 가게 터가 뭐 도깨비 터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는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옆집 가서 그 집에 삼겹살도 먹어봤어요.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기네 집이 맛있대. 당연히 맛있겠죠. 숯불에 구운 통 삼겹살이 냉동 삼겹살 철판에 구운 것보다 훨씬 맛있겠죠. 근데 요새 트렌드가 그래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맛있는 걸 먹는다기보다 그 경험을 하고 그것을 사진에 찍어서 본인을 자랑하는 거, 그 경험을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세대인데, 그걸 요새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많이 올리면서 희열을 느끼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 옆에 창업을 하신 분들은 요새 시대를 굉장히 잘 파악하신 분이고, 이분은 전통적인 고수, 맛의 고수를 지키시려고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저랑 상담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아니, 누가 봐도 당연히 그 육즙이 더 풍부한 이 삼겹살집이, 그리고 숯불에 구워주는 이 삼겹살집이 잘 나가야 되는데, 옆집은 정말 유행을 잘 타고나고 이 사람은 정말 비상한 사업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인 것이고, 본인은 정말 너무 정도로 가신 것 같다. 그리고 터고사가 도깨비터도 아니었을 뿐더러 터고사도 잘 되신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였느냐, 이분의 운기가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냥 그분의 운기는 올해에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벌리거나 하셨던 사업을 뭐 이동하셔서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기운이 전혀 안 들어오셨던 분이신데, 본인은 그냥 때가 됐다. 나는 돈을 좀 모았고 조금 대출을 받으면 이 정도 나는 업장을 차릴 수 있어. 이제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이 들고 자영업해서 이 정도 벌면 나도 월급쟁이보다 나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운기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이 힘들게 지나갈 것 같은데 이 정도 버티실 자금이 있으시면 내년 수전에는 분명히 사업운은 들어오신다. 근데 그 분이 너무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월세가 너무 비싼 곳에 이제 얻으신 거죠. 그래서 옆집이 너무 배 아프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옆집처럼 잘 되고 싶은데 옆집은 무슨 뭐 굿이라도 한 거 아닐까요? 뭐 부적이라도 한 게 아닐까요?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본인에게 없는 운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다 그러면 꼭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저한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딘가에서라도 본인이 정말 믿고자 하는 곳에 딱 있으시다면, 본인이 그 기운이 없으셨기 때문에 올 한 해 그런 운들을 좀 땡겨 받으실 수 있는, 내년에 있는 운들을 좀 빨리 받으실 수 있게, 그리고 안 좋은
애군들이 좀 껴있으신 분이었었어요. 다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걸 좀 걷고 나가시는 게 사업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빚을 언제 탕감할 수 있을까? 뭐 누구한테 투자를 했는데요, 누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미 다 엎질러진 물들을 갖고 문제점을 갖고 오세요.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업을 하면 저랑 잘 맞을까요? 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한 3개월 지났는데 안 돼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그리고 투자를 이 사람한테 해도 될까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빼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를 몇 억을 했습니다. 3억을 했는데요 연락이 안 돼요. 뭐 고소도 했어요. 뭐 이제 뭐 법원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법 당연히 이기죠. 그 통장 거래가 있는데. 근데 법적으로 이겨도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좀 희한한 게 있냐면 상대방의 재산이 안 잡히면요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법적으로 뭐 얼마를 청구해서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재산이 없으면 본인이 받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사업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큰 사업은 아니지만 난 자영업을 한번 해보겠다, 조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는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하고 나의 그 꿈을 키워보겠다, 뭐 목표를 이뤄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꼭 상의를 먼저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이라는 게 작용할 때는요 본인이 노력도 필요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범위에서도 굉장히 운이 좋게 작용을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정말 본인들이 그냥 혼자 거쳐 나가시기엔 굉장히 큰 난관이실 수가 있어요. 위기를 맞기 전에 본인의 운기가 언제쯤 좋을지,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 투자 같은 경우, 매매 같은 경우 언제쯤에 본인에게 운이 좋게 들어올지, 어떤 작용을 할지를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크게 사업하시는 대표님들도 오시고, 건설 사업하시는 대전 쪽에서 김 대표님 보고 계실까 모르겠네요. 건설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상담을 많이 받아보셨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건설업 하시는 분한테 관제수가 많이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시냐면 그런 거는 저희 법무팀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 거는 관제 같은 거는 사실은 저는 걱정은 없는데 이 터에서 제가 이 건설업을 했을 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가 문제점이셨어요. 그분은 관제 같은 거는 정말 뭐 걱정이 안 되시는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관제가 있어도 그거를 충분히 뚫고 나가실 분인데 그냥 궁금하셨던 건 이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피해가라고 하시는 걸 좀 피해가시고, 이익이 날 것 같다, 얼마 정도다, 그리고 이 턴은 그분하고의 그 합이 좀 안 좋다, 그리고 올해는 이 정도로 벌리시면 본인에게 좀 그 손재수가 들어오신다, 이런 거를 굉장히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장사 하시는 분들도 항상 초하루 때마다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빌러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제가 물론 여기서도 항상 빌어드리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저희 신당에 오셔서 저희 신령님들한테 비시는 것과는 조금 또 차이가 약간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닦으셔야 되는 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사시죠. 뭐 전보러 가시면 너는 좀 닦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 신당을 하나 정하셔서 그 신당에 신도가 한번 내보셔요. 그 신도가 되셔서 물론 그 빌어주시는 선생님들의 목도 중요하지만 본인도 얼만큼 가셔서 정성을 올리느냐,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빌어주시는 선생님들한테 대한 보답도 본인들이 부담스러우면 못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종교건요, 뭐 교회라고 헌금을 안 냅니까 여러분? 교회도 헌금도 내고요, 감사 헌금도 내고 11조도 냅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던지 목사님이 서운해 하시던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을 내가 5,000원을 내느냐 5만원을 내느냐 50만원을 내느냐에 따라서 5,000원을 낸 사람을 설마 하나님께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미워하시겠어요? 불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시주를 얼마 한다고 스님이 미워하시겠어요? 뭐 부처님이 미워하시겠어요? 저희 신당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빌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다고 하시면 제가 뭐 얼마를 올린다고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올리냐 그렇게 미워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전안에 계신 신령님들이 여러분들을 설마 미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본인의 운기를 좀 열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가 지금 저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독자가 지금 8,000명이 넘어서 이제 9,000명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3,000명 이벤트 했을 때 10,000명 정도 제가 구독자가 되면 한 번 더 이벤트를 연다고 했죠. 이제 지금 또 막 발빠르게 막 10,000명을 향해서 돌파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10,000명을 상담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노트가 막 쌓여가고 있긴 하지만 10,000명까지는 아직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점사가 잘 내가 원하는 방향과 좀 다르게, 내가 인생을 꿈꾸는 방향과 다르게 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좋으신 건요, 애분들을 좀 떨쳐가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좋은 것들은 언제 운기가 들어오시는지 좀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큼 힘들게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얼마큼 더 본인의 꿈에 더 도달하고 싶어 하시는지, 본인과 저와의 그 인연법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본인들의 앞길을 좀, 인생을 다시 컨설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다 50이다 그러셔서 절망하거나, 아니면 너무 생계 유지 때문에 꿈을 잃고 하고 싶은 일보다는 그냥 밥벌이 때문에 치사하고 더러워도 일하지 마시고, 본인 남 돈 벌어주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또 때에 맞춰서 하시면 대박이 나실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본인의 운기를 한번 미래를 한번 점쳐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번 많은 상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